새해엔 운동 좀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헬스장 등록하신 분들, 지금쯤 어깨 뻐근하고 허리 욱신거리지 않으시나요? 또 운동은 좋은 거라는데 왜 막상 시작하면 몸이 이렇게 고장나는 느낌이 날까요? 자, 오늘은 그 이유, 정형외과 의사로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을 안 하던 몸은 근육, 인대, 관절이 모두 휴식 모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좋은 자극보다는 손상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즉, 근육이 찢어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에 미세 염증이 생기죠. 운동은 한 번에 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을 재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우린 대부분 1년치 운동을 첫 주에 몰아서 해버리거든요. 즉,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갑자기 열심히 해서 다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약해서 다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운동을 오랜만에 하면 뇌와 근육이 서로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쿼트를 하면 근육이 수축해야 할 때 이완하고 이완해야 할 때 수축하면서 무릎과 허리, 어깨에 부담이 확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부상이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근육 문제보다는 신경 컨트롤이 깨진 상태인 거죠. 즉, 운동 부족보다는 더 큰 문제가 몸이 운동을 잊었다는 것인데요. 운동을 한 뒤 생긴 통증을 운동 효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그건 근육통이 아니라 손상일 수 있는데요. 운동으로 생긴 손상은 휴식, 수면, 영양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낫는데 대부분은 다음날 또 다시 운동하죠. 그럼 회복이 안 된 근육 위에 또 자극이 쌓이면서 만성 통증, 관절 손상으로 번집니다. 즉, 운동은 쉬는 날이 있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운동은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근육보다 신경이 먼저 피로해진다. 회복도 운동의 일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운동을 시작했다면 오늘만큼은 몸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의 시작입니다. 자, 교통사고 났는데 바로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이틀, 3일 지나니까 갑자기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은 사고 직후엔 멀쩡한데 나중에 아파지는 진짜 이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직후에는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상승하면서 통증을 잠시 꺼버리는 거예요. 즉, 몸이 놀라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엔 괜찮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근육이나 인대, 신경이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즉, 안 아픈 게 멀쩡한 게 아니라 몸이 아직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진짜 손상 반응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진 곳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올라오면서 신경을 자극하죠. 특히 목이나 어깨, 허리 주변 근육이 긴장돼 있다가 이틀에서 일주일 사이에 뻣뻣해지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지연성 통증, 즉 딜레이드 온셋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후 바로 멀쩡했다고 해도 며칠 뒤 통증이 생기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걸 그냥 두면 근육 긴장이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몸이 긴장한 자세를 기억해서 몇 달, 심하면 몇 년 동안 만성 통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합니다. 사고 후 멀쩡하더라도 최소한 엑스레이랑 근육 긴장도 검사는 꼭 하세요라고요. 빨리 진단하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로 근육이 굳기 전에 풀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의 진짜 위험은 충돌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이 늦게 보는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사고 직후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이 잠시 차단, 며칠 뒤 염증 부종이 생기며 진짜 통증이 시작. 초기에 진단받아야 만성 통증 예방 가능. 지금 괜찮다는 말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엔 꼭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선생님, 수술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무릎 통증으로 오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수술 타이밍이 늦으면 평생 절뚝거리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 언제 해야 후회 안 하는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릎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어요. 이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됩니다. 초기엔 계단을 오를 때 아프다, 쪼그려 앉을 때 뻐근하다 정도죠. 하지만 이걸 참으면서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연골이 점점 더 닳고
결국 뼈끼리 맞부딪히는 단계로 갑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걷는 게 고통이 돼요. 즉 통증이 심해진 다음에 병원에 오면은 이미 수술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재생이 불가능한 단계에 왔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엑스레이나 MRI에서 연골이 거의 사라졌거나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기 시작했다면 이건 이제 약이나 주사, 운동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단계인 거죠. 자, 이때 수술을 미루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 주변의 조직이 굳어서 수술을 해도 회복이 늦고 절뚝임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무릎 수술이 무서워서 미루는 게 아니라 미루어서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수술하면 평생 걷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3일에서 5일이면 보행이 가능해지고 6주 정도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평생 절뚝거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어요. 오히려 수술을 제때 하면 통증도 줄고 관절의 모양도 교정되면서 정상에 가깝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수술이 무섭다가 아니라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예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연골이 닳는 초기는 재활로 회복이 가능하고, 두 번째, 연골이 사라진 단계에는 수술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미루면 회복 속도도 늦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은 기다린다고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의 통증이 미래의 걸음걸이를 결정해요. 이 영상을 보신 분 중 무릎이 계속 아프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